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쌀밥 한 공기, 혹은 정말 맛있게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그저 자리에 눕고만 싶은 그런 기분 말이죠.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거울 앞에 서서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좋아하는 밥도 빵도 줄이고 그토록 불안해하며 탄수화물을 멀리했는데도 야속하게 꿈쩍도 하지 않는 뱃살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신 적은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의사로서 지난 5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을 공격하는 적이 되는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의 인생을 바꾼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며 바라보던 그 밥 한 숟가락을 건강을 되찾아주는 슈퍼푸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비싼 처방전도, 굶주림도, 복잡하고 유행 타는 다이어트도 필요 없이 혈당을 낮추고 몸은 가볍게, 그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긴 의사 생활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탄수화물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찾아오십니다. 흰쌀밥을 마치 독약처럼 바라보시죠. 밥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병이 더 깊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굶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뼈를 깎는 배고픔과 예민함,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와 관찰 끝에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쌀 자체가 아닙니다. 쌀은 죄가 없습니다. 정답, 즉 비밀은 어떻게 밥을 짓느냐 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특히 이제 건강을 되찾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던 70대, 80대 환자분들의 삶을 기적처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열쇠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3시 30분, 6시 15분 김옥순 할머니 이야기, 두려움에서 자유로. 이 방법의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밝고 고운 분이셨지만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땐 그 빛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할머니는 5년 동안 음식에 대한 공포 속에 사셨습니다. 5년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을 때 할머니는 차가운 오이와 삶은 달걀만 깨작거리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면 건강이 무너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피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손주를 안아주거나 거실에서 같이 놀아줄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축 처진 어깨로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도 안 먹고 거의 먹는 게 없는데 이렇게 몸이 무겁고 뱃살만 늘어나는 걸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몸은 오히려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딱 한 가지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밥을 다시 드세요. 대신 밥을 지을 때 밥솥에 이것 한 스푼을 꼭 넣어주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겁을 내셨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어쩌죠. 저는 꼼꼼히 체크해 드릴 테니 믿어보시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댁으로 돌아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김옥순 할머니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차트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피어 계셨거든요. 혈색이 돌고 혈당 수치는 몇 년 만에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올 힘이 생기셨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다시 삶을 되찾으신 거죠. 이 비법을 위해 약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을 쪼개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곧 약국입니다. 오늘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당을 낮추는 저칼로리 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밥 한 공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6시 15분, 9시 과학적 원리에 흰쌀밥은 할당을 올릴까? 레시피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의 적을 먼저 알아야겠죠. 흰쌀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 그 포근함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이미지가 당뇨의 공포로 바뀌진 않았나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생활을 하며 알게 된 구체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흰쌀밥은 할당 지수, GI가 높습니다. 쉽게 말해, 쌀의 껍질과 섬유질을 다 깎아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빨리 소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흰쌀밥만 먹으면 밥 속의 당분이 시속 160km로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혈관으로 돌진합니다. 할당이 순식간에 치솟죠.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이 걸려 이 사고를 수습하려고 인슐린을 콸콸 쏟아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넘쳐나는 당을 잡아다가 바로 내장 지방, 즉 뱃살로 저장해 버린다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쏟아지는 식곤증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를 처리하느라 몸이 녹초가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고혈당 식품을 즐겨 먹으면 당뇨 위험이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흰쌀밥을 약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제 환자인 72세 농부 박 할아버지도 밥심으로 사시는 분인데 이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단 한 가지 재료 를 추가하고 나서 2달 만에 혈당이 잡히고 뱃살이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재료가 무엇일까요? 9시, 12시 30분 첫 번째 비밀 재료, 사과 식초.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사과 식초 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밥에 식초를 넣으라고? 밥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엌에 있는 흔한 식초가 여러분의 건강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비결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폭주하는 스포츠카, 혈당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밥에 식초를 넣으면 산 성분이 쌀의 전분 구조를 바꿔 이장에서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확 튀는 대신 천천히 부드럽게 오르게 되는 거죠. 2018년 미국 당뇨병 학회 연구를 보면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무려 2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웬만한 당뇨야 못지않은 효과입니다. 제 환자 최라사님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손주들이랑 간식 하나를 마음 편히 못 드셨던 분입니다.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하다 소외감까지 느끼셨죠. 제가 밥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으시라고 권해드린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30%나 안정됐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하다니 꿈만 같아요. 사용법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밥물을 맞춘 다음 물 한 컵당 사과 식초 한 숟가락, 밥숟가락, 을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맛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밥이 끓으면서 식초의 시큼한 냄새와 맛은 전부 증발해 날아갑니다. 남는 것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식감이 훨씬 쫄깃해진 밥뿐입니다. 신맛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단, 청소용 양조 식초 말고 초모가 들어있는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쓰세요. 가격도 싸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12시 30분, 15시 45분 두 번째 비밀 재료, 기리, 오트밀. 두 번째 재료는 기리,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곡물입니다. 보통 우유에 타 먹거나 죽으로 드시지만 밥에 섞으면 영양 폭탄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생각해서 현미밥을 드시려 하지만 사실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거칠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가스가 차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장할머니도 한미는 씹기 힘들고 흰 밥은 불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기리를 추천했습니다. 왜냐? 기리에는 벌프 베타글루칸 벌프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을 끈적한 그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밥을 먹으면 이 끈적한 성분이 위장에서 쌀 전분을 감싸 안아 소화를 천천히 시킵니다. 울퉁불퉁한 혈당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기리는 흰 쌀밥보다 포만감을 30%나 더 오래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장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시고 나서 간식을 덜 찾게 되니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습니다. 낮잠을 자야만 했던 오후 시간에도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할 만큼 활력이 넘치게 되셨고, 사lun법 흰 쌀을 조금 덜어내고 그만큼을 압착 기리, 롤드 오트로 채우세요. 쌀 2컵 기준으로 기리 2에서 4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거친 한미밥보다 훨씬 드시기 좋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인스턴트 오트밀 말고 꼭 압착 기리, 롤드 오츠, 나 통기리를 사용하세요. 15시 45분, 19시 세 번째 비밀 재료, 강황가루와 황금 비율. 세 번째 비밀 재료는 벌프 강황가루 벌프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황금색 가루는 염증을 잡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제 환자 우할머니는 당뇨 전 단계이면서 무릎 관절염이 심해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강황을 추천했습니다. 강황 속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녹슨 자물쇠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의 세포가 문이고 인슐린이 열쇠인데 당뇨가 오면 자물쇠가 녹슬어 열쇠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게 당뇨죠. 커큐민은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줍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커큐민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용법 밥물에 강황가루 1티스푼, 작은 숟가락을 넣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반드시 후추를 한 꼬집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강황은 혼자서는 흡수가 잘 안 되지만 후추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00%나 높아집니다. 오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4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 친구분들과 매일 산책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밥 색깔도 임금님 수라상처럼 예쁜 황금빛이 돌고 은은한 풍미가 있어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19시, 22시 30분 마지막 비밀, 식혀서 먹기, 저항성 전분.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넣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물론입니다. 식초, 기리, 강황을 모두 넣으면 그야말로 최고의 약밥이 됩니다. 하나씩 시작해서 입맛에 맞으면 늘려가세요. 하지만 잠깐,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할 마지막 비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판을 뒤집는 바이오 해킹입니다. 바로 벌프 밥을 식혀서 먹는 것 벌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무슨 과학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쌀이나 감자 같은 전분 식품을 익힌 다음 식히면 화학 구조가 변합니다. 전분이 벌프 저항성 전분 벌프이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보통 전분은 소장에서 당으로 바뀌어 흡수되지만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저항하며 소장을 그냥 통과해 대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즉,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폴란드에서의 연구 결과 밥을 식혀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 환자 황 선생님은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가 약밥을 지어서 1시간 정도 식힌 뒤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실 때 데워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데워 먹으라고. 그럼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 다시 데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황 선생님은 밥을 미리 지어두는 습관을 들이셨고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22시 30분. 엔딩 결론. 당신의 새로운 삶은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해지려면 비싼 치료를 받거나 비싼 헬스장에 가거나 이름 모를 외국 식재료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여러분의 부업,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밥솥을 적으로 보지 마시고 치유의 도구로 바라보세요.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실 정도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으신 이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밥 짓는 숟가락 하나로 내 몸의 생체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이라도 넣어보세요. 식초도 좋고 길이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그리고 나도 다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꼼꼼히 읽고 여러분의 약밥 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살을 빼고 식욕을 잠재우기 위해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까,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할까, 식사 순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